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다가도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찾게 되는 음식도 천차만별인데요. 따사로운 햇살에 시원한 음식을 찾다가도 또 쌀쌀해진 밤에는 뜨거운 국물 요리가 생각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우리 치아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치아의 부피를 느리고 또 줄이면서 표면에 얇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져서 빠져버리기라도 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딱 맞는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노화로 이가 빠지는 것과 더불어 소홀한 치아 관리 탓에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시술을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임플란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플란트 설계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을 모시고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이름부터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먼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름 그대로 길을 알려주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치아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것입니다. 모의 수술을 통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식립 위치나 각도, 깊이 등을 미리 파악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임플란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존의 임플란트는 의사의 감각에 의존해서 시술해야 했던 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차원 3D CT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술 전 컴퓨터상에서 3D 모의 시술을 통해 환자의 뼈 상태와 신경 등 해부학적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데요. 회복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을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붓기를 동반하며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작은 홈을 통해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식립보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 회복이 빠르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반 임플란트로 시술을 할 땐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염려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들을 보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나 깊이, 각도 등이 식립되어야 할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사람의 눈이나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위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히 경험이 적은 시술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고요. 심지어 숙련된 치과의사의 경우라도 시술 당시의 컨디션이나 또 순간의 판단 미스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시술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의 시술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시술 방법과 위치를 찾는다라는 거죠. 네. 그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신속하고 정확도 높은 수술을 원하는 환자, 임플란트 치료 후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걱정되는 환자, 치과 내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 직장인들, 합병증과 부작용이 걱정인 환자들에게 많이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아니면 뼈가 너무 낮거나 뼈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 또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 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은 경우, 또 사고 등으로 치조골까지 소실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도 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를 한 후에 식립체를 심는 수술이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아무래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많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무조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는 수술 도중에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회복 또한 더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노년층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를 이용해서 치아가 빠진 자리는 물론 주변 치아, 신경, 또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수술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가이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개 대신 잇몸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기만 해도 식립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출혈, 통증이 거의 없고 회복 기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지만 혹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치조골의 상황에 따라 시술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무리한 시술은 골소실 및 주위 염증, 또 탈락 현상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치조골이 부족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한 참견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치료를 받을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치아 상실 후에 바로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비워두게 되면 주변 치아가 무너져 내려오거나 교합면의 치아가 내려오는 등 전체 치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부정교합 및 발음과 또 저작 기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상실한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채워주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법을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진이 필수인데 검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 수술과 다르게 3D 구강 스캐너와 CT를 이용해서 구강 내부를 정밀 분석하며 컴퓨터가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오차를 최소화한 그런 수술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진단은 3D CT를 이용해서 치아를 입체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2D로 촬영돼서 단면만 보이는 반면에 CT는 3D로 촬영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T 장비는 저선량 방사선량으로 안전하고 빠른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치아를 촬영하게 됩니다. 네. 구강 스캐너는 촬영을 통해서 불편한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쓰던 인상 재료를 꽉 물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느끼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진을 끝내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또 어떻게 치료가 들어갈지 미리 가이드를 진행해보는 과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파노라마 촬영과 CT 촬영을 그리고 또 구강 촬영까지 마쳤다면 이제 그 보철물의 위치를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네. 구강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공실에서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보철물을 가상으로 위치시켜 주는데요. 그런 다음 디지털 모의 수술로 가상으로 위치시켜준 크라운과 또 CT를 통한 치조골의 형태를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줍니다. 이때 360도를 회전시켜 주면서 입체적인 위치를 잘 결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위치를 지정한 데이터를 기공실에서 크기 및 두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기성 가이드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깎아서
제작하거나 요즘 많이 쓰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출력된 결과물 가이드를 전 처리하고 또 소독을 진행한 후에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참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혹시 실제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 쪽의 염증과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서 4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했던 분입니다. 앞니 쪽의 잇몸뼈의 두께가 워낙 얇아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이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 식립해서 당일 바로 임시 치아까지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플란트는 치아 전체에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혹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사용되면 특별히 더 좀 효과가 좋은 위치가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커다란 부위 또 많은 부분 조금 더 정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등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검진도 받았고 또 디지털 모의 수술로 이상적인 수술 방법도 찾았습니다. 이제 실제 수술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네. 서지컬 스텐트라는 이 유도 장치에 따라서 안내받아 정확한 위치에 오차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 유도 장치는 환자 맞춤식 가이드를 토대로 실제 수술을 진행할 때 방향과 위치를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이와 같이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가 높고 부작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정밀한 임플란트 수술로 진행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수복한 뒤에 1에서 2주 후에 실제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미세 조절로 맞춤형 임플란트 시술로 진행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오차 범위도 작고 또 정교하게 시술이 가능한 만큼 간격이나 또 각도도 좀 일정하게 시술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 사례를 보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또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간격이나 각도가 아주 적절하게 위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제 미리 치아를 가상으로 배열해서 적절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사람은 개인마다 구강 구조와 질환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에 앓고 있는 지병, 당뇨병이나 간질환 등이 있을 경우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상담 및 검진을 통해서 진행 여부, 또 진행 방식,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시술 전 3D 장비를 통해서 정밀하고 체계적인 검사 그리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의 위치, 각도, 깊이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밀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또 시술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잇몸 절개의 기존 임플란트 식립 방식은 보철물을 하나에서 2개를 식립하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네. 이게 이제 환자나 의료진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3D 구강 스캔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 개당 이제 식립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부담이 좀 줄고
또 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 역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크게 단축이 되는군요. 그럼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시술할 경우에 무절개로 하기 때문에 이 종래 이제 절개 시술에 비해서 치유 기간이 짧고 전체 치료 기간 역시 다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임플란트 치료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정말 다양한 장점을 자랑하는 시술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번 시술법의 주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꼭 집어주신다면 어떤 걸 집어주실 수 있나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정확성입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별로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맞춤식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 모의 수술 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실제 수술 후에 식립한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99% 이상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환부를 특정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잘못 심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보철물을 환자에게 딱 맞게 제작해서 임플란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정확한 수술과 딱 들어맞는 보철물을 곧 임플란트의 수명 역시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술을 위해 찢는 잇몸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무절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 또 부종 등의 부작용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12개에서 16개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네. 보철물을 연결해서 전체 치아를 만드는데 이러한 치료법을 전악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고정력이 우수하고 음식을 씹을 때나 대화할 때도 이물감이 없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보다 적은 픽스처를 식립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네. 특히 전악 임플란트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식립 부분만 작은 홈으로 구멍을 뚫어서 시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3000 CT 이미지와 컴퓨터 모의 기술 기법으로 환자의 턱뼈에 보다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아서 전체 치료 기간 또한 줄어드는데요. 잇몸뼈가 좋은 곳을 선별해 수술하기 때문에 뼈 이식에 대한 비용 부담과 수술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또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고기를 씹어 먹거나 딱딱한 음식도 즐겨 먹는데요. 임플란트 강도는 자연 치아만큼 강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 치아를 식립하게 되면 고기를 씹거나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네. 자연 치아의 약 90%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외부 충격에 또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음식 섭취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뼈가 있는 고기나 질긴 오징어 같은 음식을 섭취할 때 자칫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게 잘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먹게 되면 치주 조직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뜨거운 음식은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원인과 또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임플란트의 수명입니다. 사실 간단하기만 한 시술법은 아니라서 저희가 자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원장님, 이 시술받은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네. 시술 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지킨다면 영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은 잘 아시다시피 양치질인데요.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서 꼼꼼한 양치 습관을 들인다면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양치 습관 말고도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또 금연 및 금주를 하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좀 피하고 또 무엇보다 정기적인 치과 내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란 치아 주변에 치태가 쌓이고 그것이 굳어서 치석으로 변하고 또 그 치석 위로 치태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부터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참 자세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 하면 거의 평생을 사용해야 하고 재수술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을 비교해서 저렴한 치과를 찾게 된다면 결국 재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재수술 임플란트는 또 환자분들에게 치료 실패에 대한 상실감과 초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치료 기간을 발생시킵니다. 시술 방법에 따른 치료 결과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임플란트의 다양한 시술 경험과 또 책임감 있는 진료로 검증되어 있는 치과를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예쁘고 오래오래 가는 튼튼한 임플란트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죠. 그만큼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자기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치아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제이젠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윤이나입니다. 오늘은 둔부 강화 하체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잘 보시고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른쪽으로 방향 돌리실 거고요. 두 발을 골반 너비로 엉덩이 너비에 벌려주실 거예요. 무릎 살짝 접어서 상체 내려가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줍니다. 자, 이때 왼쪽 다리를 길게 뒤로 뻗어서 뒤꿈치는 들어 올리고 그대로 발가락으로 짚어내실 거예요. 자, 호흡을 마시고요. 내쉬며 그대로 왼쪽 무릎을 접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자, 이때 올라올 때는 오른쪽 발 뒤꿈치 힘으로 그대로 일직선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반복할게요. 둘, 앉았다가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올라옵니다. 8개 반복해 주실게요. 셋, 넷, 이때는 오른쪽 엉덩이 힙 제대로 느껴주셔야 돼요. 5, 6,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7, 마지막 올라오실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신 다음 오른쪽 다리 다시 힘 받아내시고요. 상체 조금 더 내려가서 왼다리 살짝 띄워냅니다. 이때 많이 흔들려요. 계속 힙의 힘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여기서 왼쪽 다리를 위로 쓱 들어 올립니다. 둘, 셋, 이때도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지지해 주셔야 돼요. 넷, 5, 6, 7, 마지막 3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다리 내려오시고 한번 다리 툴툴 털어냅니다. 자, 요렇게 지지하셔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버전이 있어요. 자, 저희는 무릎 꿇고 두 발
두 손, 두 발을 매트에 지지하시고요.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오는지 골반 아래에 무릎이 오는지 체크하시고 내발기기 자세로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발등은 내려놓으시고 왼다리를 뒤로 쓱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둘, 이때 목은 툭 떨어지지 않게 뒤통수 계속 뒤에 천장을 밀어내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그대로 내려오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붙여 그대로 휴식합니다. 한번 등을 길게 늘렸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아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저희 오늘은 둔부 강화를 위한 하체 운동을 함께 해보셨어요. 자, 함께 집에서 같이 따라 하셔서 예쁜 힙, 건강한 힙 같이 만들어 봐요. 수고하셨습니다.